one of the big mistakes in my life that I didn't sign him. KBS와의 인터뷰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손흥민을 영입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 클롭의 발언은 사실 분데스리가부터 그와 손흥민을 봐왔던 사람들에겐 놀라운 뉴스가 아닙니다. 리버풀 클롭 이후 유튜브 국뽕 가짜뉴스의 폭발적인 증가로 팩트가 오히려 묻혀버린 둘의 인연은 오래되었습니다. 개겐 프레싱으로 대표되는 그의 전술은 높은 수비라인과 전방위적 압박이 주요 키워드이고 자연스레 뒷공간에 약점을 가지게 되며 손흥민의 역습시 스피드, 양발, 피니시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즉 양봉업자로 불릴 만큼 노란색에 강한 손흥민이 클롭의 도르트문트에 강했던 것. 리버풀 클롭 이전 시절부터 손흥민에 대한 칭찬과 영입 의지, 독일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그의 시작이 고국 독일인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잉글랜드에서 경기가 끝난 후 담소로 이어지는 모습은 오랜 축구팬들에게는 이제 익숙한 모습입니다. 스스로 선수 시절 자신의 역량을 오브리그 수준으로 비하한 클롭은 많은 감독들처럼 슈퍼스타의 존재보다 감독의 전술에 의한 진정한 팀의 완성을 좋아합니다. 이는 실패한 선수가 감독이 되어가지는 스스로의 자존감이자 축구에 대한 진정한 이해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메시나 호날두를 영입하여 우승하는 감독보다는 자신의 전술로 슈퍼스타들과 싸우길 원합니다. 리버풀에서 물론 비싼 몸값의 선수를 영입하기도 하지만 그가 더 원하는 선수는 네임 밸류보다는 나이가 어리거나 빅리그가 아닌 곳에서 뛰었던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패배비해 구단에 선수 영입을 강력히 발언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이는 구단이 주로 영입의 결정권을 가지게 하고 구단주와 클럽의 관계는 항상 좋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마인츠 시절 차두리를 영입하여 풀백으로 전향시켰고 지동원을 도르트문트에 영입하고 득점하지 못하는 선수를 영입한 이유를 묻자 득점 못하는 공격수 키우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아는가? 라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유럽인들에 비해 순종적인 한국 선수는 그가 바라는 원팀을 구성하는데 최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나이 차이임에도 손흥민과 클롭은 마치 친구처럼 대화하는 모습을 자주 연출하고 둘은 축구 외적으로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18년 일한 마인츠를 떠난 뒤 그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밝힙니다. 팀을 떠나고 일주일 내내 울고 나서 생각했어요. 다음에 일할 클럽에선 절대 마음을 주지 않고 일해야겠다고요. 온 탐정을 다해 일하는 건 별로 건강에 좋지 않아요. 이어서 덧붙입니다. 근데 도르트문트에 오고 일주일 만에 마음의 헌신을 다하게 됐어요. 이런 특별한 클럽을 만나는 행운은 흔한 경험이 아니에요. 또다시 클럽을 의인화하고 감정을 쏟는 그는 자신의 성격보다는 팀의 특별함을 이유로 꼽습니다. 하지만 클롭은 누구보다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손흥민 같은 성격을 딸의 남편으로 삼고 싶다고 했던 유명한 인터뷰의 시작에서 콘테는 손흥민의 성격을 설명하며 이탈리아 단어 썸시브를 5차례 발언했었습니다. 한눈에 보이는 손흥민의 성격은 감성적이고 섬세합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이고 좋고 싫고 슬플 때의 감정 변화 또한 빠른 편이며 그 감정은 숨김없이 얼굴로 모두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웃고 있고 월드컵에 지면 울고 상대를 부상 입혀도 울고 원치 않는 교체를 당하면 화를 내는 그는 축구선수를 통틀어서 가장 감성적인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클럽의 조력자 부바치는 클럽이 화를 낼 때면 일단 담배나 한 대 피우고 오라고 말합니다. 애연가인 클럽은 담배 한 대를 태우고 나타나서는 자기가 지나쳤다며 사과합니다. 손흥민의 수많은 절친들은 손흥민의 감정이 격해졌을 때 그를 진정시키고 조력하는 역할을 자처합니다. 팀이 득점하자 경기장을 가로질러 알리송 골키퍼에게 안긴 비매너 세레모니를 한 클롭은 경기가 끝난 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정신을 차려보니 알리송에게 안겨 있었다. 상대팀에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도르트문트에서 카가와를 맨유로 보내며 그를 안고 20분을 울었다는 말을 가디언을 통해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키운 선수가 맨유에서 주전으로 뛰지 못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카정이 육체를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사랑했던 선수 중 한 명인 괴체를 떠나보내며 클롭은 말합니다. 심장마비가 일어날 것 같았다. 클럽 영어와 독일어의 특징은 주어로 나보다는 우리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뭉쳐서 이 길을 간다면 리버풀의 장래는 밝다. 손흥민은 인터뷰 내내 팀을 위해를 버릇처럼 사용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나라라고 표현하는 한국어의 특징을 일부 외국인들은 신기해하기도 합니다. 메시 바르셀로나를 상대하는 감독들은 선수들에게 티키타카 영상을 반복해서 보여주며 바르샤의 강함을 적응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클롭은 도르트문트 시절 바르샤를 상대하며 그들의 비디오 대신 사진을 보여주는 파격을 선보입니다. 바로 메시가 골을 넣었을 때 동료들이 자기가 득점한 것처럼 기뻐하는 사진이었습니다. 메시가 5,868호 골을 넣어도 마치 생애 첫 골을 넣은 마냥
다 같이 기뻐하는 모습은 우리가 살면서 계속 본받아야 할 부분이에요. 클롭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에게 바르셀로나의 강함은 순수하게 축구를 즐기고 원팀으로 경기하는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즐기는 사람 중 한 명은 경기를 즐기는 발롱도르 시상식이 있다면 손흥민은 매년 결승까지 오를 축구에 미쳐있는 선수입니다. 마인츠 시절 클롭은 스웨덴에 음식이 없는 지역으로 전지훈련을 가서 선수들에게 5일간 물고기를 잡아먹게 합니다. 훈련은 안 시키고 뭐 하는 거냐고 묻는 코치에게 클롭은 대답합니다. 선수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가르치고 싶었어요. 매일 밤 텐트에서 자고 불을 피우고 물을 끓이고 좋은 경험이었어요. 전지훈련이 끝나자 마치 용사가 되어서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그해 마인츠는 2부 리그에서 일부로 승격하는 위협을 이룹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독일에 17세에 날아와 1년 만에 독일어를 마스터하고 인종차별과 싸우며 리그를 제패하고 잉글랜드에서 또다시 영어와 싸우고 리그에서 생존한 손흥민은 유럽인보다 강도 높은 생존 싸움을 해왔습니다. 리버풀에 와서 첫 인터뷰에 자신의 영어를 걱정했던 클롭은 손흥민의 독어에 이은 영어 습득의 속도와 생존을 직접 체험한 감독입니다. 네이마르가 자신을 아냐고 에메르송에게 물은 손흥민의 일화를 기억하시나요? 축구를 아는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의 우상 중 한 명인 손흥민은 자신을 평가함에 순박합니다. 클롭은 시상식에서 호날두를 처음 만났고 장소는 놀랍게도 화장실입니다. 호날두가 나한테 하이 위르겐 하고 지나가더라고. 그리고 난 생각했어. 이젠 은퇴해도 되겠어. 파산 직전에 도르트문트를 챔스 결승으로 이끈 신데렐라 감독은 슈퍼스타가 자기를 알아봄을 당연히 여기지 않는 소년 같은 남자입니다. 손흥민과 클롭 친구로서 환상의 궁합인 두 명은 오랜 구애에도 결국 사제의 인연을 맺지는 못했습니다. 함부르크의 영권 손흥민은 레버쿠젠과 클롭 도르트문트의 영입 싸움에서 레버쿠젠을 선택합니다. 두 팀 모두 챔스에 나가지만 레버쿠젠에서 더 많은 경기 기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했던 손흥민은 클롭의 구애를 거절했습니다. 토트넘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했던 경기 출장 수는 손흥민이 팀을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제외한 클롭과 손흥민, 그때와 지금의 가장 다른 점은 손흥민은 이제 유망주가 아니라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해 있습니다. 클롭은 빅리그 득점왕을 스스로 원해 영입한 적이 없습니다. 메시를 영입하기보다 메시의 상대팀으로 싸우고 싶다던 클롭은 슈퍼스타들을 어린 선수들로 이기고 싶어하고 손흥민은 어느덧 슈퍼스타가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두 명의 만남을 볼 수 있을지 아무도 확신할 순 없지만 분명한 것은 손흥민의 득점에 클롭이 질주하는 장면을 보지 못한 것은 우리 축구 팬들에게도 아쉬움으로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